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풍수나 풍수지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러한 분들 아니면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까지 배워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명리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아니면 상가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풍수지리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풍수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는 했지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못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청호경이나 금난경 이 풍수의 원전에 나오는 풍수의 핵심 이론을 배우고 싶은데 마땅히 어디서 배워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풍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악의 집터나 상가 아니면 뭐 부동산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관심을 갖고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풍수지리 강의는 시리즈로 해서 계속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에 관심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풍수가 무엇이구나 알 정도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 좋은 터를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풍수하면 지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풍수 인테리어, 그러니까 집안에 뭐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붙여놓으면 안 되고 또 거실에는 어떤 색깔의 커튼을 하고 침실은 어떻게 하고 또 등은 어떤 거 달고 식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아주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또 풍수의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풍수가 전부가 아니다.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그 집의 위치라든지 터의 위치 또 자양 이런 게 큰 틀에서 이런 게 잘못돼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명당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명당이 무엇인지 잠깐 정의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당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 명당하면 우리가 무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무덤은 과거에 묘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우리 장묘법에 따라서 또 과거처럼 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집터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따로 양택이라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양택이든 음택이든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터, 좋은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명당을 찾는데 이 명당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명당 밝은 명자는 임금이 조회를 받던 그 정전, 근전전이라고도 하죠. 조선시대.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용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 넓게 신하들이 딱에서 할애를 하면서 정사를 나누던 자리, 이것을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묘자리 가면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재를 지내서 이렇게 제사상 올려놓고 묘자리 앞에 할 수 있는 그 넓은 뜰을 말을 하는데 그런 걸 일반적으로 명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당의 그 자리는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혈처를 말하는 겁니다. 혈이 어디냐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냥 명당은 그렇다. 그냥 좋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풍수지리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장풍 득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감추고 물을 얻는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도 중요하지만 일단 물이 우선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내가 얻고 또 바람은 어떻게 막느냐 또 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풍수지리에서 명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당이라는 것은 좋은 장소, 그리고 이 기가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당은 굉장히 의미가 축소되어 가지고 어떤 지역을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큰 지역이 명당 지역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명당 배치도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아,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이걸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산세 형세를 보고서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그것을 그림을 다시 길게 해서 혈처 명당 자리를 나타낸 건데, 어쨌든 양쪽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주산과 주산 위쪽으로 북쪽이죠. 북현무 자리에 태조산, 뭐 중조산에서 쭉 용맥이 내려오면서 자청룡, 우백호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자청룡 같은 경우는 왼쪽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우백호는 오른쪽을 나타내는데, 자청룡은 남자의 자리라고 보고 명예, 남자, 명예 이런 쪽을 기운을 나타냅니다. 우백호는 이제 딸들, 남자가 아니라 딸들을 나타내고 또 여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재물의 기운을 봅니다. 그리고 앞쪽에 안산이 있고 또 안산 넘어서 조산이라고 해서 안대가 잘 갖춰져야 되고요. 또 마을도 보면 좌청룡 우백호가 쫙 이렇게 해서 감싸지면서 수구가 형성이 돼서, 수구가 형성돼 갖고 이 물이 또 어떻게 희감아 돌아가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이 조종산으로 내려와서 주산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이제 외청룡, 내청룡, 그리고 외백호, 내백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길이, 산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게 그림만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또 여기다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기 좀 편하게 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서 하면 나중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 명당터를 보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으로만 드린다는 점, 이것을 참고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성의 성기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성기, 뭐 대음순, 소음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궁 질 쪽으로 형성돼서 안에서 잉태가 되는, 아주 이 여성의 자궁 그 질의 형태하고 명당터의 모양은 굉장히 흡사하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길이 어떻게 휘감아 돌아가고 곧장 빠져나가느냐, 수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명당의 이 배치도, 명당 조감도를 천천히 보시면 한눈에 아,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구나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처음 듣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복습 차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청호경과 금난경, 풍수의 최고 경전인 청호경과 금난경의 원문, 원전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당분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풍수의 가장 중요한 원전인 청호경과 금난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되 너무 좀 광범위하고 방대한 건 빼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경은 풍수지리의 가장 오래된 경전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니까 지금 2000년도 훨씬 넘었죠. 그래서 청호자라는 사람이 집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청호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청호자는 이름이 아니고 관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청호자가 집필했다 그래서 청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조선시대 지간을 뽑는 작가의 과거 시험 항목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난경과 함께 과거 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외워서 해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풍수의 최고 경전이다. 그래서 이 청호경의 원전을 앞으로 해서 핵심적인 거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서 금난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난경은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그 청호경의 그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주석을 해서 재해석하면서 거기에 원전에
바탕한 내용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 곽박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첨부를 한 겁니다. 자, 이 장경에도 청호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건데 이 풍수지법은 득수위상이고 장풍은 차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법 그러니까 풍수지리 장풍득수에서는 득수가 위상 먼저다 중요하다 그리고 바람을 감추는 장풍은 차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죽기산 수지즉지 이건 무슨 말이냐 바람은 그러니까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 그러니까 바람을 만약에 불어가지고 기가 바람을 맞게 되면 결국 그 기는 흩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지즉지 이게 개수즉지라고도 하는데요. 즉 이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거기서 멈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처라든지 혈자리는 물을 만나는 지역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수하면 바람과 물을 얘기를 하고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우선이냐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단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그 용맥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렇게 순서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수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역시 바람을 막고 물을 얻어야 되지만 일단 기라는 것은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풍수를 볼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국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기론에 용혈사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용이라는 것은 용맥이 어떻게 내려오고 혈이라는 것은 용맥이 어떻게 내려와서 혈처를 맺는 건지, 물론 뭐 몇 자리에서 주로 얘기를 하지만 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것은 이제 사신사라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북현문 남주자고 해서 또 이게 또 모래사자잖아요. 주위의 사구는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언덕이라든지 그 앞에는 어떠한 모양문들이 있고 그 주변은 어떻게 모양이 갖춰졌는지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물은 어떻게 희감하도록 하고 나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만약에 이 국세, 이 용혈사수가 공간성이라고 하면 이 방향, 향이라는 것은 현공포동수에서 말하는 시간성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구운이라고 해서 20년마다 운이 바뀌고 앞으로 24년 2호서부터 구운으로 바뀌고 현재는 8운에 와 있습니다. 8운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어떤 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용혈사수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향이 좀 안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주조 문이라는 것은 대문이나 현관문을 주로 말을 하고요. 주라는 것은 주인방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건방이라 그래서 아버지라든지 촌장의 방 회장 뭐 사장 대통령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문주조 조라는 것은 주방 옛날에 우리가 이제 화덕 있을 때 그것을 말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뭐 주방처럼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싱크대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가 어디냐? 이게 거의 한 60%, 70%, 70%고요. 그 다음에 방향, 향이 한 20% 이상에서 30%. 문주주는 뭐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피해야 될 집터 자리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됩니다. 언덕 위에 능선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골짜기 집이라든지 또 매립지 같은 경우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딴집이라는 것은 뭐 나 혼자 산골짜기 사는 집 그리고 동네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 달랑 하나 떨어져 있는 집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묘지가 굉장히 많았던지 뭐 공동묘지 자리라든지 이런 거고요. 너무 또 최저층이나 최고층 집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도 역시 좋지 않다. 나중에 차차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풍수지리가 어떤 거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풍수를 정말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차근차근 한 발짝씩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 1년 정도 이상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풍수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깊이 있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